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전쟁 이긴 거는 100% 명나라 덕분이다.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해요. 조선의 장수들은 실제 했던 말이 남아있는 것이죠. 조선의 장수들은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졸장들이었다. 와. 그래도 자기가 약간 미안했는지 이런 말은 또 합니다. 이 말한 다음에 그나마 이순신과 원균 정도가 바다에서 잘 싸워줬고, 권율 장군도 행주 대첩에서 조금은 잘 싸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선 장수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졸장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명심하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뭘 명심하라? 가장 큰 공은 명나라고, 그 다음 가장 큰 공은 누구였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조라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지금 발언을 했을까? 첫 번째 가장 큰 공은 명나라 덕분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가장 큰 공은 목숨 걸고 명나라에 가서 원군 제발 좀 병사를 보내달라고 청했던 신하들이다. 우와. 그리고 아니, 이순신 장군과 원균 정도가 바다에서 잘 싸워졌다라고 말을 하면 됐지. 또 이런 말을 또 토를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 이순신보다는, 그러니까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해 봤을 때 나 선조가 이순신보다는 원균이 더 공이 크다. 그 논리를 잘 들어봐요. 선조의 논리예요. 이런 말을 해요. 7천량 해전이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패전으로 기록된 7천량 해전. 나중에 여러분들 거제도 여행 가실 때 한번 꼭 가보시라 말씀드렸죠. 그 7천량 해전 기념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다가 7천량 바다가 바로 다이렉트리 보여요. 거기서는 판옥선 큰 배들이 거기서 정박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원균은 술 먹고 놀다가 밤에 모든 판옥선 12척 빼고 다 거기서 침몰시켰어요. 근데 그런 원균 보고 이순신보다 낫다고 한 이 선조의 논리는 이겁니다. 7천량 해전, 원래 가서 보니 불가능한 전투였다 는 걸 우리 사랑스러운 원균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략이 뛰어났다. 그런데 무식한 권율이 계속 닥달을 했다.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하극상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착한 군인 원균이 명령을 받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진전투가 7천량 전투다. 정말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지키려다가 전사를 한 그 뛰어난 군인 정신,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 는 말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명령 내렸어요? 이거 7천량으로 빨리 뛰어가가지고 싸우라고 권율이 내렸나? 아니요, 자기가 직접 명령 내린 거잖아요. 야, 원균체 왜 안 가? 빨리 나가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군 격파시키라고 자기가 닥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균도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건 아무리 자기가 바보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나가면 100%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 격분하면서 저 인간 뭐냐고, 왜 어명을 안 듣느냐고, 야 빨리 출신하라고 해. 그래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참 의장인 권율이 어명을 받들러 내려간 거죠. 이봐, 야 선조가 우리 임금이 나가라고 하는데 너 왜 안 나가냐? 좀 맛 좀 볼래? 하면서 합참 의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끌고 와가지고 곤장을 때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권율한테 뒤집어 씌우는 선조. 참네. 지고 나니 참 운이 없었다. 그런 말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권율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안타깝게도 원균이 안타까운 전사를 했다. 아까운 장수가 목숨을 잃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편 참 임진왜란 길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제 이번 편 끝내고 다음 편부터는 이제 슬슬 선조와 광해군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임진왜란 저도 이게 자료 조사하고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 한데 나중에 또 병자호란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최악의 암군을 뽑으라고 하면은 연산군 광해군이 아니에요. 그냥 연산군 광해군은 돌 아이들이고 정말 악독했던 악마와 같은 이 잔머리 대마왕은 선조, 임진왜란의 선조와 그 조금 있다가 저와 또 함께 하실 병자호란 때 인조거든요. 근데 선조와 인조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또 이 둘 중에 랭킹 1, 2위를 뽑으라고 하면은 인조는 그냥 머리가 나쁜 왕이었어요. 머리가 나쁜 왕. 인조 반정 때 말씀드리겠지만 싹 다 아마추어들이 반정 일으켜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사람이에요. 인조뿐만 아니라 선조는요. 머리는 팽팽 돌아가요. 아마 지금 IQ 검사라면 멘사에 들어갔을 거야. IQ는 팽팽 돌지만 아주 잔머리, 안 좋은 쪽으로 얍삽하다고 하죠. 어떻게 했든지 자기 피해 안 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린 왕이에요. 그걸 봤을 때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폭군 아니에요. 폭군 아니에요. 폭군은 연산군이죠. 그냥 도라이고 연산군은 정말 악마와 같은 왕은 선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공신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자기도 머쓱했는지 여론에 굉장히 또 민감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권율, 원균을 일단 1등 공신으로 딱 적어요. 그리고 다른 공신들은 누구냐? 당연히 그 수많은 의병장들과 승병들 넣어야죠. 아니요? 자기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자기를 따라왔던 이른바 호송했던 신하들을 공신으로 올립니다. 싹 다 자기 따라서 도망간 신하들은 모조리 다 공신 리스트에 올려요. 왜? 운명 공동체거든. 같이 튀었잖아요. 자기와 다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욕먹더라도 다 같이 먹자. 나 진짜 그러니까 선조 나 혼자 욕먹기 싫다 이거예요. 싹 다 우리 조선 이 조정 신하들 싹 다 비난을 n분의 1로 나눠 먹자 이겁니다. 그런 반면에 곽재우, 김면 이런 사대부들 정말 붓 대신에 칼을 들었던 이 사대부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 수많은 승병들 목탁 대신에 낫을 들었던 승병들 단 한 명도 공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병들 많아요. 의병들이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조선에선 등장을 합니다. 병자호란 때도 등장을 하고 일제강점기 때도 수많은 의병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나라님이
나라를 못 지키면 우리라도 지킨다. 뭐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지켜준 것은 그 의병들인데 우리는 그 의병들 이름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1907년도에 정미의병이란 의병이 등장을 해요. 1907년이 어떤 해였냐면 1905년도에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죠. 그리고 1907년 2년 후에는요. 우리의 행정권과 대한제국의 행정권과 군대를 일본에게 뺏깁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져요. 이때 나중에 그 대한제국 편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강제 해산을 당한 대한제국 군들이 병사들이 일제히 들고 있나요. 우리가 총을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 대한제국 정규군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의병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정미의병인데 그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의병들 총 들고 있는 사진 기억나시죠? 미스터 선샤인에도 그거 재현됐잖아요. 그것이 영국 기자였던 맥킨지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경기도 어디서. 거기 가만히 보면요. 그 사진, 유명한 사진.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농민들 옷을 입고 있는데 중간에 까만색 정복 입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제국 정규군이에요. 근데 정미의병 이후에 일본에게 총 뺏길 수 없다 해서 산에 들어가서 의병 되신 분이거든요. 그 제복이에요. 그때 이제 맥킨지라는 그 영국 기자가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 여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죽는 거란 거 다 안다. 실제로 그 맥킨지가 이거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죽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로 살 바에는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다. 실제로 신문에 실렸던 그 의병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병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죠. 후손들은 더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친일파들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죠. 윤덕영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 땅 거의 대부분을 다 소유했던 최악의 친일파 윤덕영 자손들 몰래 참 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병들 조선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억불숭유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한다. 이런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조선이란 나라에서 목숨을 버리고 믿음과 종교까지 버리고 불교는 살생금지죠. 근데 목탁을 놓고 풀을 베던 낫을 들고 전투를 벌였던 승병들 한 명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요. 그 공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조는 인정을 안 해줬지만 의병들과 승병들 그때 우리 조선을 지켜낸 것은 이순신 장군과 무슨 명나라예요. 명나라 전투도 거의 안 해서 도망갔다니까요. 협상만 했지. 임진왜란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땅과 이 백성들과 민족을 지켜준 분들은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의병들과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버림받았지만 목숨 걸고 믿음까지 버리고 전투에 참가했던 그 수많은 승병들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진짜 백성들 그러니까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죽었겠죠. 죽었어요. 농업 기반 무너졌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까지 먹는 그런 현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회 시스템 다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양반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야야, 저 무슨 사대보고 모시기 저야. 야, 이거 나라가 뭐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다들 도망가는데 무슨 저게 뭐 나라의 지도자고 뭐 아유 왜 됐다고 그래?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전쟁 중에 조선 조정이 뭘 했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요. 당연하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팔았냐? 공명첩이란 걸 팔았습니다. 똥! 제갈 공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명, 이름이 텅텅 비어있는 책이란 말인데 자격증. 이름이 없는 백지 임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는 만큼 벼슬을 주겠다. 자. 돈은 있는데, 양반 좀 되고 싶은 우리 또 노비 여러분들, 쌍놈 여러분들, 국가에서 직접 팔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팔면 사기죠. 임명장 위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당국이 팔았습니다. 돈 받고. 자. 진사는 100냥, 참봉은 200냥. 자, 팝니다. 공명첩 팔아요. 실제로 노비,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노비가 뭐 그 두들겨 맞고 뭐 추노 도망가고 잡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비도 있었지만 이 사노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반 뭐 밖에 있는 부잣집이라든지 사대부가 거느린 사노비, 프라이빗 노비 가운데서는 실제로 출퇴근도 하고 낮에만 노비 해주고 밤엔 자기 집에 돌아오고 장사도 하고 돈 많이 벌었던 노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보쇼. 아까 참봉 얼마라고 했어? 200냥. 진사는 100냥. 예쏘. 200냥. 나 하나 주시오. 벼슬. 아이고. AS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벼슬을 막 팔았어요. 국가에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노비였다가 갑자기 양반이 된 사람들도 수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돌쇠야. 어허이 내 이놈. 어제까지 내가 돌쇠였지만 나는 이제부터 김참봉이야.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조선이 건국됐을 때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구 대비 양반들 우리가 뭐 과거 통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양반들 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됐다고 추정이 돼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고 조선 말에 가서는 양반이 80%. 거의 대부분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국민이 다 양반이죠. 왜?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며느리 전 부치게 하고. 이 말은 원래 시작이 20%면은 20%가 끝까지 가야 돼요. 임진왜란 거치면서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된 케이스도 있었겠고 돈으로 양반 샀죠. 조선 후기에 올수록 점점점 돈이 많은 이런 노비들, 쌍놈들 많이 등장했거든요. 다 양반 샀어요. 자, 신분제를 제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을 숨기고 돈 가지고 양반인 척 하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노비 좋아요. 누가 태어나고 보니까 노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분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 조상은 신분제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었던 조선에서 노비였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뭘 또 명절날만 되면 제사 지내고 뭐 아유. 어쨌든 자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조선에서 인육을 먹고 이런 가운데 왕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임해군, 순화군. 자, 임해군은요 광해군의 친형이에요. 순화군은 배다른 동생이고 요 두 인간이 함경도로 도망갔다가 우리 백성들 손에 잡힌 다음에 일본군에게 넘겨졌죠.
함경도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망갔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임해군과 순하군이 인간이 안 됐어. 야, 소고기 먹고 싶다. 소 잡아봐라. 아이고,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소를 왜 갖고 와? 왕자님이 소고기 먹고 싶어 하신대잖아. 이러니까 함경도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저 왕자랑 놈들이 도망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 농사질 소까지 좀 잡아먹어. 야, 우리가 좀 가나 새끼들. 우리가 확 잡아버림. 해서 우리 백성 잡아가지고 우리 손으로 일본군한테 넘겼어요. 자, 순하군부터 봅시다. 이 순하군이 어렸을 때부터, 이건 정확한 정사에 기록된 거예요. 순하군은 정말 순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 그냥 죽이던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즐겼던 미친 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화군은. 근데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그 포로로 잡힌 다음에 1년 정도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더욱더 사이코로 바뀝니다. 살인 중독이 돼요. 진짜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기록을 보면 매년 평균 10명씩 그냥 죽였대요. 순화군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명씩 죽이는 거죠. 배달의 형이었던 임해군이요. 같이 이제 포로 생활했던 임해군이 그런 순화군을 보고 좀 혼냈다고 합니다. 타일렀대요. 야, 순화군아, 야, 너 사람 죽이지 마. 자식이 말이야 진짜. 그랬더니 순화군이 임해군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형님, 웃기고 있네. 저는 사람 죽이기만 하죠. 에? 형님은 사람 죽이고 그 집 재산까지 다 빼앗지 않습니까? 두 놈이 다 누가 삐삐인가 경쟁했습니다. 자, 순하군의 만행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